유교사변 때 제일 먼저 파병을 해준 국가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스미스 군대를 그 부대를 파견해 줬기 때문에 대구 근처에서 인민군들과 싸워서 그 부대의 3분의 1이 사망하고 행방불명이 되는 그 피해를 입으면서 유엔군이 부산으로 입항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그렇게 그 미국에서 온 군인들이, 그 젊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면서 대한민국의 그 자유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은망덕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 며칠 전에 그 손현보 목사님, 그 어떤 분인지 신문에 그분을 압수수색했다고 해서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해서 그 교회에, 세계로 교회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고,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새신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제가 들어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정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독교의 복음을 새신자들에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열렬히 전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건전한 말씀이었고, 그건 평범한 그런 복음이었지만 재미있게 새신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파하는 모습을, 열정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조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아이를 여러 명 낳은 가정을 또 이렇게 교회 재정으로 그 500만 원을 지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명을 낳을 때 얼마, 두 명을 낳을 때 얼마. 그 참 어떤 개교회에서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그 목사님이, 또 그 세계로 교회에서 신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에게 그 얼마인지는 몰라도 교회에서 돈을, 금일봉을 준비해서 교회에 가는 그런, 군대에 가는 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그 교회 신자들 중에 젊은이들,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 그 교회에서 그 1등 뷔페 요리를 준비해서 결혼식을 무료로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뷔페 요리를 대접하면서 거기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이고 얼마나 애국적이고, 또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그 성소수자들을 비난하는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금지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상관념이 없는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그림책으로 어른이 봐도 낯뜨거운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어른들도 다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조문의 위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목사를 체포할 정도로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로 잘못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혹시 어떤 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 집행유예 정도,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사회적인 그런 공부와 과를 비교할 때 너무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체포를 해서 그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의 핸드폰을 뺏어요? 왜 기독교 목사를 탄압합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정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그 평범한 서민들에게 왜 이런 물음표가 나오는 그 위변조된 편집 영상을 사용해서 죄를 뒤집어 씌웁니까? 내 말이 잘못됐다면 그 통용지청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위변조된 블랙박스를 사용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3년 동안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해명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시민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정상이고 또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서 생업을 내팽개치고 3년, 4년, 5년 동안 법적인 투쟁을 하면서 법률 전문가로 우리를 키우는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이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 이재명 아바이를 만나기 전에 한국에서 숙청, 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숙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개 국회의원이 대법원장 조희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막말을 한 모습을 국민이 볼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거 우리나라의 법치 질서가 완전히 망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